마지막 공략주와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시작합니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 연일도 이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1,880억 원의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가요? 예,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22만 4천 주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20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좀 먼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CT와 CS 창구를 이용해서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볼리저 밴드 상단선인 3만 3천 원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를 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 한 20만 주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56,800원대 도이치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고요. 122평인 57,6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하는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매도하는 주식은 우리금융이 51만 4천 주를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12,500원대 모간 스탠리, 그 다음에 CT, 골드만삭스 창구를 이용해서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좀 줄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12,700원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은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다음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 오늘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투신권 위주로 오늘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매 종목의 특징은 어떤가요? 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오늘 이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지금 이제 51만 9천 주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평균 매도 단가는 4,350원대에 대우 창구를 이용해서 투신권의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지바이오는 이제 오늘 고가죠. 오늘 고가가 4,370원 정도 되는데 오늘 고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은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금융을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400원대의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한국투자증권 창구를 이용해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절반 물량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12,700원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연기금 투자자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과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가 나서고 있는데요. 연기금 매수의 연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의 특징도 살펴주시죠. 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수펜타시스를 13만 주 정도, 그 다음에 한국전력을 8만 주, 동양기전 6만 4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수펜타시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관계에서는 지금 이제 신한창구를 이용해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5,55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펜타시스는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전 구간대에서 11시 구간대에서 연기금의 매수 1등은 코렌이라는 주식입니다. 코렌 같은 경우에는 6,500원대 유진투자증권 창구를 이용해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또 이제 이지바이오가 이제 오늘 그 투신권 매도 1위, 그 다음에 연기금 매도 1위입니다. 이제 이거 창구가 아까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창구에서의 매도세가 말씀드렸는데, 대우창구가 오늘 투신권 및 연기금의 매도 창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 연기금과 투신은 대우창구를 이용해서 4,350원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는 오늘은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더 볼게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추세 자체가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3,900원까지는 좀 빠질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 추세가 하락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신 분들은 한 3,900원대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단기적으로 4,2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3,900원 이하권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나 SK 브로드밴드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지수가 어느덧 1990점 위로 올랐었습니다. 2000선 위에서의 전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어저께 코스피 시장의 투자 전략은 제가 이제 1차 고점이 1993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1차 고점이 오늘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량을 좀 다 갖고 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좀 많이 못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고점은 제가 봤을 때 201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2010포인트까지는 좀 갖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주가가 좀 빠졌을 적에 1950포인트 저점권에서의 주식을 샀던 세력들은 연기금입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오늘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나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되는 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2차 고점 라인인 2010포인트까지는 좀 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 물량,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피 시장 내에서 화학 섹터들이 좀 소외가 좀 많이 됐는데요. 이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매수라든가 보유 관점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단기 박스권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555포인트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비중 축소고요. 530포인트가 단기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은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그리고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2013까지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신현식 전문가였습니다.